오늘은 2단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어떠한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의 극한값이 수렴하는지 아니면 발산하는지 직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발산하는 수열을 우리가 가지고 그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그 값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16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한 사칙 연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두 개의 수열이 있을 때 이 두 개의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의 실수배한 것 아니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한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들의 성질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과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수렴하는 수열, 두 수열 AN과 BN의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의 극한값은 실수의 성질이 그대로 모두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의 극한값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열기에는 두 개의 수열 AN과 BN이라는 일반항이 각각 AN은 1 플러스 n분의 2, BN은 2 마이너스 n분의 1인 수열이 있습니다. 이 두 학생의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학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의 값은 서로 같을까라고 했네요. 두 번째 학생은 3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의 값은 서로 같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값은 우리가 직감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학생들은 선생님 직감적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텐데요. 실제로 이 극한이 그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들의 정확한 정의를 매우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 라고 하는 것도 많은 문제를 통해 경험을 통해 수렴한다 아니면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이 극한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직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동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위의 개념일기에서 AN의 극한값 1, BN의 극한값이 2이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1 플러스 2여서 3이라고 하는 합의 극한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각각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의 각 일반항을 더했을 때 3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수열이 나오면 이런 것들의 극한값, 합의 극한값은 n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이 3이 되겠죠. 즉 각각의 극한값을 구한 3이라고 하는 극한값과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해서 더한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들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N이라고 하는 것들의 세배한 수열 극한값 3이라고 하는 값 일치한다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17페이지 그 내용들 정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수렴하는 두 수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여기에서 키포인트 수렴할 때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발산하거나 진동하거나 발산 중에서 진동하거나 무한대로 커지거나 무한대로 작아지는 경우에서는 이런 성질이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할 때도 있고 안 성립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렴할 때는 알파와 베타로 수렴할 때는 실수배한 것 같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값은 각각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사칙연산의 성질을 그대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2-n분의 3은 각각이라고 하는 2와 2라고 하는 값과 n분의 3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수렴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2라고 하는 건 2라는 숫자가 아니라 2라고 하는 수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 수열과 그 다음에 n분의 3이라고 하는 것들은 3을 실수 앞으로 보내고 n분의 1이라는 수열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거기에 극한값 각각 이게 요 두 개의 수열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 수렴하는 것들은 실수처럼 그 극한값 값 2에서 0을 빼준 값 2라고 하는 극한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항이 뭐냐 하면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수열이 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 있는 n분의 1과 뒤에 있는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모두 0이 되므로 여기 0이 되므로 그것의 전체 곱한 것들의 극한값도 0이 되겠다라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분의 2 마이너스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 분자와 분모 형태에서 분모도 많이 봤던 수렴하는 수열 분자라고 하는 것도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각각의 극한값 구하면 분모 1, 분자 2 즉 극한값이 2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 1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5라고 하는 값, 이 5라고 딱 보면 안 된다라는 뜻이 이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5가 계속 무한히 나오는 그런 수열. 그 다음에 n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는 수열, 수렴하는 수열. 둘 다 수렴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극한값을 더해주면 되겠다. 5 플러스 0. 즉 5라고 하는 값이 되겠죠. 2번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0이라고 하는 것들 앞에 있는 수열, 뒤에 있는 수열 모두 각각 수렴한다. 뭘로? 0으로. 그러므로 각각의 극한값을 계산해서 전체의 극한값을 구하면 0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좀 한번 별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 제곱분의 2 곱하기 3 마이너스 n분의 4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값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는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곱의 형태의 각각의 리미트를 취해서 곱하기 리미트 뒤에 있는 형태로 계산해도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전개를 해서 풀어도 앞에 있는 값과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값이라고 하는 수열이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그 극한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체 극한값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 1과 뒤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 3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산해서 전체 수열의 극한값 3이 나오겠습니다. 4번 분자 분모를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 제곱분의 2와 n분의 3 마이너스 1이라는 분자 분모의 각각의 극한값을 구해서 계산하면 분모 1, 분자 마이너스 1,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앞에 문제를 풀면 극한값을 계산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극한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을 극한 단원에서 어렵게 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 2번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수열에 대해서 그 성질이 맞는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것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 2번 별표 2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개. 즉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차곡차곡 이 문제를 모아서 각각의 성질을 이해하고 발레 같은 것들도 꼭 기억해 두셔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극한에서는 그렇게 많이 많게 여러분들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나 문제집에 자주 등장하는 극한의 성질은 꼭 발레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문제 2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네요. 이 수열, 앞에 있는 수열 뭔가요?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있죠. 이런 수열이 수렴하면 두 수열 an, bn은 모두 수렴해 라고 했는데 이 말 맞을까 틀릴까 라고 하는 것이네요. 즉 an이라는 수열이 2라는 항등 수열이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이 n분의 1이라고 하는 수열이면 그러면 a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것들은 n분의 2이기 때문에 이것은 an도 1로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것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곱이라고 하는 것도 0으로 수렴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an과 bn이 수렴하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것이 될까요?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수열 an과 bn 곱이 수렴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열의 곱이 수렴하면 각각의 수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혹시 생각난 사람 있나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이 있을 듯한데요. 자, 발레가 있습니다. 이곳 an이라는 수열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an을 n이라고 하는 발산하는 수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발산하죠. 예. n이 커질수록 이 수열은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두 번째 bn이라는 수렴하는 수열을 한번 해보죠. 즉 n 제곱분의 1이라는 수열 당연히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 수열의 곱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 곱하면 뭐가 되죠? n분의 1이 되죠? n분의 1 요거 수렴하네요. 둘 다 수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곱은 수렴하는 경우에 발례를 찾을 수가 있네요. 발례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극한을 다루고 있는 것들, 이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